안녕하세요. 조이풀 빌리지의 마직물 교육입니다. 오늘은 가짜 공부와 진짜 공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 오면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진짜로 공부하는 애를 찾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저희 학원은 못한 애들만 와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하루 종일 듣다가 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학원 가면 어떻습니까? 듣다가 끝납니다. 이게 아이들의 공부 패턴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나 지금 건들지 말라고 엄마한테 이제 화도 내고 핸드폰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반복해서 학교 가서 듣고 또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험 때 만약에 시험 본다고 하면 시험 범위까지 책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물이라든가 줄친 거에 대한 암기만 합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끼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코끼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어떤 아이는 코끼리를 타고 1년, 2년 동안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놀던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코끼리 털부터 발톱 세분하게 줄을 치면 외우고 있는 겁니다. 코끼리에 대한 문제를 풀고 계속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더 이야기를 잘할까요? 아마 코끼리 탄 애는 이 코끼리를 핸들링 할 수도 있고 운전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코끼리하고 친하게 교감도 할 수 있으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털부터 발톱, 걔네 피부를 연구하는 애는 그 연구하다가 지쳐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을 언제 다 합니까? 이게 지금 제가 코끼리로 비유를 했는데 책을 계속 읽는 아이는 코끼리를 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 꼬리와 뼈, 기본 그 스트럭처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맨날 외우는 애들, 그리고 맨날 문제풀이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그냥 문제 유형이 달라지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외우지도 않고 그 방대한 양을 외우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에 양이 작을 때는 외워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겠지만 점점 양이 많아질수록 외워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단 머리가 천재라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친구들은 가능합니다. 그 방대한 양을 외울 수 있고 외우는 걸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보편적인 사람들은 외우다가 지쳐서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똑똑해서 전부를 외울 수 있는 사람과 우리처럼 머리가 나쁜 친구들이 공부를 이 친구와 견줄 수 있는 방법은 리딩입니다. 리딩. 책 읽기가 안 되면 읽기를 수정하고 난독증이 있으면 난독증을 고치면서 계속 읽으면서 이 공부법으로 이 외워서 잘하는 친구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도 IQ 150 넘는 친구들도 90짜리 IQ를 가진 친구가 이 친구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나서 계속 들은 걸로만 공부했다고 착각하고 또 자기 뇌를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제가 학원에 왔을 때 이렇게 직면시키면 공부한 내용을 하나도 얘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것을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을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면시키고 제대로 이제 리딩법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으면 거의 한 달이면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무조건 학원 보내는 방법으로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한국거민정교과서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학교 정도부터는 교과서를 한 권을 더 주문하십시오. 전 과목을 다 사도 그렇게 많이 돈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들은 과목을 항상 미리 읽고 목차부터 읽습니다. 대신에 책 저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목차에다가 제목을 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제목을 먼저 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만 줄을 치고 갑니다. 모르는 거를 찾아서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지칩니다. 예습 복습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줄만 그렇게 치고 가면 수업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어제 내가 이 줄 쳤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과연 이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 시간에 또 같은 과목이 들었으면 그 전날 그 전에 했던 줄친 거라든가 그걸 읽고 그 다음날 예습을 또 줄치고 가면 이것을 모든 과목에 적용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험 때 많은 것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구조가 뼈대가 이 목차부터 읽기 때문에 뼈대가 세워지기 때문에 중간에 정말 모르는 것만 살짝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외우기도 쉽고 구조가 일단 잡혀 있으니까 내용 외우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처음부터 외우는 걸로 시작하는 아이들은 시험 때 범위도 다 못하고 시험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거의 여기는 지방이라 그런지 시험 때 전 과목을 끝까지 공부하고 공부 표현 범위를 마치고 시험 보는 아이들이 거의 10%밖에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만큼 아이들이 왜 안 하냐면 일단 읽기가 안 됩니다. 국어를 읽기가 안 돼서 일단 난독증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애들도 별로 없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국어 읽기가 안 돼서 책을 한 장 읽다가 졸리워서 그냥 책을 안 읽고 포기하는 경우, 그냥 외우다가 또 졸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의 아이들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요. 때문에 우리 아이 지금 읽기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읽기가 되는 아이들은 예습 복습만 진짜 교과서로 예습 복습만 시키고,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일수록 책이 많습니다. 문제집도 많고 자습서도 많습니다. 교과서, 그다음에 자습서, 그다음에 문제집 한 권 정도 딱 과목당 요것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습할 수 없는 공부는 하지 말라고 제가 가르치는데, 공부 잘하는 비결은 교과서 위주의 복습입니다. 내신은 사실은 요것만 잘해도 거의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저를 신뢰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지금 학교에서 거의 전교 1등,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교과서 위주로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읽을 수 있는,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만 갖고 있으면 교과서 읽기법으로 충분히 내신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부터 읽기 교정을 빨리 해서 읽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시험 볼 때도 이 지문을 2번, 3번 읽으면 끝입니다. 친구는. 사실 내신 시험 볼 때는 지문은 첫 글자만 봐도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평소에 5번, 6번 읽기법을 해서.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보는 지문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을 딱 읽고 거기서 내용 파악이 되고 추론할 수 있지 않으면 수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수능은 1분에 한 1200자를 읽어내고 그걸 추론할 수 있어야만 수능에서 시간 없어서 못 푸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200자 이상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전반적인 모든 공부는 책 읽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습보다 더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예습 복습이 다 되면 훨씬 좋고요. 꼭 숙제하시고 우리 아이가 진짜 학원비만 내주는 아이가 아닌지 한번 국어 읽기를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